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김선생입니다. 요즘 밤이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새벽 일찍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기 어려우시다고요? 혹시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든다더라 하고 포기하셨나요? 시니어 여러분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자연스러운 현상만도 아닙니다. 잠 못 드는 밤은 우리 몸과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밤이 편안해지는 과학적인 이유와 함께 여러분의 꿀잠을 되찾아줄 확실한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잠 못 드는 이유부터 해결책까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먼저 우리가 왜 잠을 못 드는지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몸은 절대 이상한 게 아니랍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생체 시계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라고 알려주는 아주 정교한 시계가 있어요. 젊을 때는 이 시계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이었다면 나이가 들면서 이 시계가 점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패턴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거죠. 이건 병이 아니라 우리 몸이 나이를 먹으며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감소입니다.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을 멜라토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이 늙으면 이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마치 밤이 되었는데도 어두워지지 않고 희미한 불빛이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잠이 쉽게 오지 않고 잠이 들어도 깊게 자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심리적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관절염이나 근육통 같은 만성 통증, 그리고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하는 야간뇨가 잠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오늘 밤도 잠 못 자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나 외로움, 우울감 같은 심리적인 문제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몸의 변화 때문에 잠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잠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꿀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잘못된 습관 3가지와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수면 방해 요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침대에서 잠 외에 다른 활동을 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잠이 오지 않으니 일단 침대에 누워서 시간을 보내려 하십니다. 침대에 등을 대고 앉아 드라마를 보거나 누워서 신문을 보거나 혹은 스마트폰으로 손주들 사진을 보시는 거죠. 경기도 안성시에 사는 김할머니께서는 밤 10시에 침대에 누워 TV를 켜셨어요. 졸릴 때까지 봐야지 하시면서 늦게까지 예능 프로를 보시다가 12시가 넘어서야 끄셨죠. 그리고 불을 껐는데 잠이 달아나 버립니다.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우리 뇌는 학습을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잠이 아닌 다른 활동을 하게 되면 뇌는 침실을 활동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돼요. 전문 용어로 조거나 오류라고 부릅니다. 잠을 자야 할 시간에도 뇌가 활성화되면서 잠이 쉽게 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침실과 침대는 오직 잠과 부부 생활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잠이 안 오면 억지로 누워있지 마시고 20분 안에 잠들지 못하면 과감하게 침대를 벗어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수면을 돕는다고 착각하는 가짜 수면제에 의존하는 습관도 있죠. 잠이 안 와서 잠시 술 한 잔 마셨다거나 늦게까지 깨어 있으려고 오후에도 커피 한 잔 마셨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들이야말로 수면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저녁 식사 후 이건 마시면 잠이 잘 오겠지 하고 소주나 막걸리를 한두 잔 드시는 분들 계시죠. 알코올은 처음에는 신경을 둔화시켜서 잠이 드는 것을 돕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3시간 정도 지나면 오히려 잠에서 깨어나게 만듭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깊은 잠, 다시 말해 렘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로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또 카페인이 든 음료도 문제입니다. 카페인의 효과는 우리 몸에서 무려 5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오후 3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밤 8시까지도 여러분의 뇌를 깨어있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후 시간 이후에는 커피, 홍차, 초콜릿, 탄산음료 등 카페인이 들어간 모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낮 시간 활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잘못된 판단이죠. 잠은 밤에 자는 것이지만 사실 잠의 질은 낮에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낮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보내면 밤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니 낮에 좀 자둬야지 하면서 길게 낮잠을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게는 한두 시간씩 주무시기도 하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긴 낮잠은 밤에 잘 수면 부채를 미리 갚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미 잠을 잤다고 인식해서 밤에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얕게 깨게 됩니다. 낮잠은 되도록 오후 3시 이전에 20분을 넘기지 않도록 짧게 주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낮에 너무 움직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낮에 햇볕을 쬐며 걷기나 가벼운 활동을 해야 우리 몸이 적당히 피곤해지고 이 피로감이 밤에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하루 종일 실내에서만 보내거나 TV 앞에서만 앉아 계시면 밤에 몸이 피곤함을 느끼지 못해서 잠이 달아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습관, 즉 침대에서의 활동, 알코올과 카페인 의존, 그리고 부적절한 낮 시간 활용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밤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밤잠을 방해했던 나쁜 습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꿀잠 루틴을 통해 편안한 밤을 되찾아 보겠습니다. 이 솔루션들은 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몸의 반응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줄 겁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꿀잠 솔루션을 알려드릴게요. 꼭 실천하시길 바래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면 위생의 황금률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면 위생이란 잠을 잘 오게 만드는 습관과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핵심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거나 잠이 안 온다고 새벽까지 깨어 있으면 우리 몸속의 생체 시계는 쉽게 혼란에 빠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밤잠을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이 규칙적인 리듬을 되찾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침실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침실은 수면과 휴식이라는 두 가지 목적만을 위한 신성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대에 앉아 신문을 보거나 TV를 시청하는 행동은 오늘부터 멈춰주세요. 만약 침대에 누웠을 때 TV 소리가 들리거나 밝은 빛이 들어온다면 방의 구조를 바꾸거나 커튼을 두꺼운 것으로 교체해주세요. 침실의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공기는 맑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는 불을 완전히 끄거나 아주 약한 간접등만 사용해서 우리 뇌가 이제는 잠잘 시간이다라고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훈련시켜주세요. 세 번째는 빛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어두워야 분비되기 시작하고 밝은 빛을 보면 분비가 멈춥니다. 따라서 아침에 눈을 뜨면 커튼을 활짝 열어 햇볕을 15분 이상 충분히 쬐어주세요. 이 햇볕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리셋하고 멜라토닌 분비 시간을 뒤로 미루어 줍니다. 반대로 밤에는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 밝은 화면을 완전히 꺼야 합니다. 이 기기들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해서 잠을 달아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잠을 깊이 자려면 우리 몸이 낮 동안 충분히 활동해서 적당한 피로를 느껴야 합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숙면을 유도하는 최고의 수면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이내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잠을 깨울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대신 자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근육 이완 운동, 명상 등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야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을 전략적으로 드세요. 오후에는 카페인과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는 너무 배가 부르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 바나나, 아몬드 몇 알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음식들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는 트립토판 성분과 근육을 이완시켜 숙면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캐모마일이나 라벤더 같은 허브차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잠이 오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조언입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20분이 지나도록 잠이 오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침대를 벗어나세요. 침대를 벗어나 거실이나 다른 조용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는 밝은 빛을 피하고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대신 지루하고 단순한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얇은 책을 읽거나 간단한 퍼즐을 맞추거나 조용히 명상이나 복식 호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활동을 하다가 다시 졸음이 쏟아질 때 그때 침실로 돌아와 잠을 청합니다. 이 20분 규칙은 침대를 잠자는 공간으로 재훈련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위에 알려드린 6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불구하고 2주 이상 잠 못 드는 괴로움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특히 옆에서 듣기에도 콧골이가 심하거나 수면 중에 숨을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수면 장애는 단순히 피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한 당연하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 못 드는 이유부터 꿀잠을 방해했던 나쁜 습관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해결책까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규칙적인 기상 시간을 지키고 잠이 안 올 땐 20분 규칙을 활용해 침대를 벗어나고 자기 전에는 빛을 차단하는 것.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잠은 단순히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재충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편안한 수면은 낮 동안의 활력을 되찾아줄 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강화하고 인지 기능의 저하를 막아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또한 충분한 잠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유지해 주어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수면의 질이 곧 삶의 질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잔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잠은 억지로 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욕심내지 말고 딱 한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아마도 며칠 안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늦은 나이에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위해 오늘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찾는데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주변에 잠 못 들어 고생하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김선생은 다음에도 삶의 질을 높여주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은 꿀잠 주무세요. 감사합니다.